인간의 몸이 오직 하나의 목적을 위해 설계된 정교한 기계라면 그 기계의 유일한 작동 원리는 우리가 가장 하찮게 여기는 행위인 걷기뿐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시간이라는 거대한 강물 속에서 육체가 나이를 먹고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그저 불가항력적인 자연의 섭리라고 믿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머릿속이 안개처럼 흐릿해지고 계단을 오를 때 나도 모르게 난간을 붙잡으며 오후가 되면 다리가 무겁게 가라앉는 현상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달력의 숫자가 넘어가서 생기는 노화라는 편리한 단어 뒤로 숨겨왔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언제나 현상의 이면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파인만은 우주의 모든 복잡한 법칙들, 이를테면 입자가 시간의 축을 가로지르는 방식이나 겉보기에 무질서해 보이는 양자세계의 움직임조차도 결국은 가장 단순하고 효율적인 역학적 최적화로 귀결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신체적 세태가 시간이 흐르기 때문이 아니라 우주가 당신이라는 기계에 부여한 단 하나의 필수 물리적 입력값을 차단했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여기에 단 10초도 걸리지 않고 평평하게 뻗은 땅 말고는 그 어떤 장비도 필요 없는 놀라운 검사가 하나 존재합니다. 놀랍게도 이 극도로 단순한 검사는 병원에서 막대한 검사가 비용을 들여 수행하는 혈압 수치나 콜레스테롤 검사, 심지어 과거의 정밀한 임상 데이터보다도 당신이 앞으로 이 지구상에서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을지를 훨씬 더 정확하게 지휘냅니다. 현대의학이 수조 원을 들여 알아내고자 했던 인간 수명의 가장 정확한 거울. 그것은 바로 당신이 지금 얼마나 빨리 걷는가라는 보행 속도입니다. 피츠버그 대학교의 스테파니 스튜덴스키 교수는 65세 이상 성인 무려 35칸 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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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병원에서 하는 그 어떤 속도, 즉 보행 속도는 어떤 표준 의학 검사보다도 생존을 더 잘 예측했습니다. 게다가 여기 아주 흥미로운 실험 결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안 하던 나이든 어르신들에게 그저 일주일에 3번씩 걷게만 했을 뿐인데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쪼그라드는 것을 멈춘 정도가 아니라 아예 크기 자체가 더욱 커져버렸습니다. 걷는 속도가 대체 왜 우리의 수명을 예측하는지, 그리고 걷는다는 행위가 어떻게 뇌에 굴려 조직을 쑥쑥 자라게 만드는지, 그 밑바탕에 깔린 기가 막힌 물리학은 바로 여러분의 발의 구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체중이 두 발에 온전히 실리는 걸 한번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딛고서 있는 그 구조물은 그냥 밋밋하고 평평한 널빤지 같은 플랫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정교한 아치입니다. 인간의 발에는 26개의 뼈, 33개의 관절, 그리고 100개가 넘는 힘줄과 인대가 팽팽하게 당겨진 아치 형태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다리가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는 바로 그 구조적 원리와 똑같습니다. 이 아치는 여러분의 체중이 실리며 꾹 눌릴 때 탄성 에너지를 쫙 저장했다가 발이 바닥에서 떨어지며 튕겨오를 때 그 에너지를 고스란히 돌려줍니다. 이 기가 막힌 구조 덕분에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소모되는 대사 에너지가 무려 17%나 절약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른 어떤 영장류도 이런 아치형 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발은 오직 단 하나의 목적, 평탄한 땅을 오랫동안 걷기 위해 최적화된 스프링 장착 플랫폼인 셈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발바닥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놀라운 구조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족정맥총이라는 것입니다. 발바닥 조직 깊숙한 곳에 빽빽하게 얽혀있는 정맥 혈관망입니다. 여러분의 발이 땅에 쿵 하고 닿을 때마다 여러분의 체중이 이 정맥총을 꾹 쥐어짜줍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던 혈액이 다리 정맥을 타고 중력을 거슬러 심장 쪽으로 힘차게 뿜어져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사실은 심장가요, 박동과 똑같은 펌프질인 겁니다. 평범한 속도로 걸을 때 우리 발은 한쪽당 1분에 무려 60번에서 70번의 펌프질을 해냅니다. 각각의 발바닥에 아주 전용으로 설계된 수압 펌프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는 셈인데 이 시스템은 오직 걸을 때만 작동합니다. 가만히 서 있을 때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 퇴근할 때쯤 다리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길롱푸지를 받지 못한 혈관에 피가 하루 종일 고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우리 몸은 통제된 넘어짐이라는 엄청난 묘기를 부립니다. 땅에 짚은 다리를 축으로 삼아 몸 전체가 그 위를 훌쩍 넘어가면서 무게중심이 올라갔다 내려가기를 반복하죠. 이건 물리학에서 말하는 역진자, 즉 인버티드 펜듈럼 원리와 정확히 똑같습니다. 똑딱 움직이는 괴종시계의 줄을 지배하는 물리 법칙과 완벽하게 같지만 축이 바닥에 있고 무거운 덩어리가 꼭대기에 있다는 점만 위아래로 확 뒤집힌 겁니다. 여러분의 체중이 땅을 딛고 있는 발을 넘어 앞으로 쏠리며 떨어지기 시작할 때 중심이 위로 올라가며 쌓였던 위치 에너지가 앞으로 나아가는 운동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이때의 에너지 변환 효율이 무려 65%에 달합니다. 즉 걷는 데 필요한 에너지 중 우리 근육이 실제로 힘을 써서 보태야 하는 양은 고작 35%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경이로운 수준의 공학입니다. 로봇 공학자들이 두 발로 걷는 로봇을 이 정도 효율로 걷게 만들려면 수년의 최적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심지어 지금의 최첨단 로봇들조차 인간의 이 고슈, 자연스러운 효율을 따라잡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 엄청나게 복잡한 짓을 아무런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해냅니다. 보폭, 발을 딛는 위치, 체중 분배를 바닥에 기울기, 불어오는 바람, 지형의 변화에 맞춰 실시간으로 조절합니다. 여러분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그 찰나의 순간마다 여러분의 손해가 수천 번씩 엄청난 계산을 때려 놓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종아리와 발 뒤꿈치를 이어주는 굵고 튼튼한 밧줄인 아킬레스건이 또 한 번의 마법을 부립니다. 인간의 아킬레스건은 다른 유인원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보적인 길이와 두께를 자랑합니다. 한 걸음을 딛고 발 앞쪽에 체중이 실리는 순간 아킬레스건은 그 하직하는 그 엄청난 힘을 받으며 고무줄처럼 늘어나 탄성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그러다 발을 떼며 밀어내는 순간 그 에너지가 튕겨오르면서 근육이 추가로 힘을 쓰지 않아도 앞으로 나아가는 고예슬로 추진력을 보태줍니다. 아킬레스건이 흡수했던 에너지의 약 35%를 그대로 돌려주는 거죠. 역진자의 진자 운동 역학과 아킬레스건의 탄성 반발력이 이렇게 환상적으로 결합되다 보니 우리가 걷는데 드는 근육의 에너지 비용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적습니다. 달리기 시작하면 단 몇 분 만에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녹초가 되면서도 걷는 것은 왜 몇 시간이고 거뜬하게 할 수 있는지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인간의 보행은 애초에 속도가 아니라 지구력을 위해 최적화되었습니다. 넓은 골반, 안쪽으로 꺾인 대퇴골, 곧게 펴진 채로 잠기는 무릎 관절, 짧은 발가락, 뻣뻣하게 아치를 이룬 발. 이 모든 신체적 특징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걷기를 위한 진화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영장류의 족보를 통틀어 가장 효율적인 걷기 기계인 셈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꾸며내지 않고 내 몸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자연스러운 속도로 걸어보면 이 엄청난 효율성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굳이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도 가장 걷기 편하다고 느끼는 그 속도. 보통 1초에 1m에서 2m를 가는 그 보폭과 속도야말로 역진자의 역학적 에너지를 최대로 회수해내는 최적의 구간입니다. 이보다 빨리 걸으려면 진자의 자연스러운 타이밍을 억지로 깨야 하니까 근육이 더 많은 힘을 써야 합니다. 반대로 이보다 느리게 걸으려면 몸이 앞으로 쏠리는 걸 억지로 브레이크를 밟으며 잡아줘야 하니까 또 근육이 피곤해집니다. 우리 몸은 알아서 가장 에너지가 적게 드는 기가 막힌 페이스를 본능적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보행 속도는 단순히 내 기분이나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여리의 사람이 워릇하는 강아이다. 다리 길이, 내 몸무게, 그리고 이 지구의 중력장이 계산해낸 완벽한 물리적 최저값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다니엘 리버먼 교수는 인간의 몸이 글자 그대로 지구력 특화 이동 기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수십 년을 바쳤습니다. 일부 원주민 사회에서는 지금도 동물을 사냥할 때 탁 트인 평원을 끝도 없이 뛰어다니며
사냥감이 더위를 먹고 쓰러질 때까지 맨발로 쫓아가는 이른바 지구력 사냥을 하는데 그의 연구는 우리가 왜 이런 사냥이 가능한지를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대부분의 포유류는 체온을 낮추기 위해 혓바닥을 내밀고 헐떡거려야 합니다. 하지만 헐떡거리며 열을 식히려면 뛰던 걸 멈추어야만 하지요. 반면 인간은 땀을 흘려서 몸을 식힙니다. 우리 몸에는 200만 개가 넘는 땀샘이 있는데 이는 다른 어떤 영장류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이 엄청난 땀샘 덕분에 우리는 계속 움직이면서도 열을 밖으로 빼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똠양볕 내리쬐는 아프리카에 한낮에도 몇 시간씩 걷고 달릴 수 있었습니다. 사냥감들은 뛰다가 열을 식히려고 가다 서기를 반복하며 헐떡거려야 했지만요. 그러니까 이 사냥은 누가 더 빠른가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끈질기게 가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달리기 속도는 언제나 짐승이 인간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언제나 짐승보다 끈질겼죠. 달리면서 체온을 질문을 지메까 낮출 수 없었던 동물은 결국 어느 순간 멈춰서 열사병으로 픽 쓰러졌고 걸으면서도 땀을 흘려 몸을 식힐 수 있었던 인간은 기어코 그 사냥감을 따라잡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대둔근, 즉 엉덩이 근육을 볼까요? 우리가 가만히 서 있을 때 이 근육은 거의 아무 일도 안 하고 잡니다. 하지만 걷거나 뛰기 시작하면 그제야 불을 뿜으며 강력하게 작동하죠. 또 우리 뒤통수에 있는 고무줄 같은 인대인 항인대를 보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머리가 이리저리 고는데 흔들리지 않게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구조물은 인간과 개에게는 있지만 침팬지에게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신체적 특징 하나하나가 전부 앞으로 이동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들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도움이 되는 장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자리에 서 있을 때 쓸모 있는 장치도 아닙니다. 이 모든 기능은 먼 거리를 몇 시간이고 걷고 달리기 위해 우리 몸에 세팅된 것들입니다. 리버먼 교수가 주장하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은 매일매일 끊임없이 걷고 움직이는 것을 기본값으로 설정해 놓고 0점이 맞춰져 있는데 현대인의 삶은 그 필수적인 던직은 움직임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조용히 치워버렸다는 겁니다. 이 움직임이 사라진 것은 인류 역사상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호모 에렉투스가 등장한 이후 200만 년이라는 까마득한 세월 중 99.5%의 기간 동안 인간은 하루에 8km에서 16km 정도를 매일 걷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수렵 채집인들은 하루 평균 10에서 15km를 걸었죠. 중세시대에 농사를 짓던 사람들도 그에 못지않게 걸었습니다. 여러분의 조부모님들은 지금의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걸었습니다. 여러분의 증조부모님들은 조부모님들보다 더 많이 걸었고요. 그런데 오늘날 65세 이상 현대인들의 평균을 보면 하루에 고작 2.4에서 3, 2km 걸음수로 치면 3,000보에서 4,000보 남짓을 걷습니다. 그마저도 걷지 않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인간의 몸은 하루에 10km를 걷도록 세팅되어 태어났는데 매일 그 분량의 4분의 1도 안 되는 고작 4km의 입력값만 찔끔찔끔 받고 잃는 상황인 겁니다. 바로 이 엄청난 차이가 노화 의학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까맣게 놓치고 있는 진실입니다. 흔히들 나이가 소고르물에 사고 정치를 각인증언에 심각하는 이하고 생각하는 것들. 이럴테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몸이 뻣뻣한 느낌. 오후만 되면 다리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는 현상. 계단을 오를 때 자기도 모르게 균형을 잃고 난간을 부여잡게 되는 일.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찾아오는 뻐근한 허리 통증. 저녁만 되면 퉁퉁 붓는 발목. 새벽 2시만 되면 얕은 잠에서 깨어 뒤척이는 수면 장애. 겨울이 깊어갈수록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해지는 인지기능 저하. 사람들은 이 모든 게 단순히 나이를 먹어서 달력의 숫자가 넘어가서 생기는 일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달력의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 손목에 있는 만보기의 숫자와 일치하는 증상들입니다. 하루에 8km를 매일 걷는 70세 어르신은 심혈관 기능, 골밀도, 균형 감각, 면역 지표, 뇌 해마의 부피,
걷는 속도 등 측정이 가능한 수많은 지표에서 본인의 실제 나이보다 10년에서 15년은 더 젊은 사람처럼 기능합니다. 반면 하루에 고작 400m를 걷는 60세 성인은 병원 임상용어로 치면 탈조건화, 즉 신체 기능 저하라고 불러야 할 증상들을 노화의 증상이라고 달고 나타납니다. 충분한 물리적 자극을 주지 않아서 발생하는 이 신체 기능 저하는 겉보기에 완벽하게 노화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본인이 느끼기에도 늙어서 그런 것 같고 심지어 병원에서도 노화라고 진단합니다. 하지만 이건 결코 진짜 노화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몸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 반드시 들어와야 할 단 하나의 필수 입력값이 뚝 끊겼을 때 우리 몸이 애초에 설계된 그대로 아주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몸은 시간의 흐름 때문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닙니다. 단지 멈춰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핵심은 내가 아직 마라톤을 뛸 수 있을까라거나 역도 선수처럼 무거운 바벨을 번쩍 들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 질문은 내 몸이 애초에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받도록 설계된 바로 그 형태의 움직임을 내가 내 몸에 충분히 주고 있는가입니다. 자, 이제 걷기가 여러분의 뼈에 무슨 짓을 하는지 살펴봅시다. 아마 여러분이 상상하시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의 뼈는 앞전성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 뒤꿈치로 땅을 쿵 하고 내디딜 때 생기는 충격, 그 충격으로 인해 척추에 가해지는 꾹 눌리는 압박, 걸을 때마다 대퇴골이 휘어지며 받는 힘, 이런 물리적인 힘이 뼈에 가해질 때 뼈의 기질 속에 있는 수산화인 회석 결정들이 아주 미세한 전기 전하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주방 가스레인지를 켤 때 딱딱거리며 불꽃을 튀기는 그 앞전 소자, 혹은 쿼츠, 시계와 라이터에 쓰이는 바로 그 전기적 성질이 여러분의 뼈 속 광물 구조에 그대로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전기 신호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찌릿하고 많은 노이즈가 아닙니다. 몸에 보내는 아주 명확한 규제 신호입니다. 새로운 뼈를 만들어내는 건축가 세포인 조골세포는 이 전기 전하를 감지하면 신이 나서 뼈를 짓는 작업을 확 늘립니다. 뼈에 가해지는 물리적 충격이 커진다. 그럼 전기 신호도 더 세진다. 조골세포가 더 많은 뼈를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이 앞전의 원리는 이미 19세기의 정형외과 의사들이 알아낸 위대한 원칙, 즉 볼프의 법칙 밑바탕에 깔려있는 물리학입니다. 율리우스 볼프는 뼈가 물리적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선을 따라 스스로 재건된다는 사실을 관찰했습니다. 힘이 가장 많이 실리는 곳의 뼈는 더 굵고 튼튼하게 자라나고 아무런 힘이 가해지지 않는 곳의 뼈는 얇아지고 부실해진다는니다. 거죠. 앞전의 메커니즘은 뼈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하중이 만들어낸 그 찌릿한 전기 전하가 도대체 어떻게 조골세포에게 야, 지금 여기를 더 튼튼하게 지어라고 정확한 위치를 찍어 명령하는지를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의 뼈대, 즉 골격은 한번 굳어지고 끝나는 고정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힘에 따라 끊임없이 설계도를 수정하며 스스로를 재건축하는 지극히 반응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걷기가 바로 그 아열톨, 힘을 제공합니다. 목기를 통해 충격이 가해지면 뼈는 정확히 그 걸음걸이에 힘이 꽂히는 부위의 밀도를 착실하게 높여나갑니다. 발 뒤꿈치, 정강이뼈, 허벅지뼈의 목 부분, 그리고 허리 쪽 척추, 나이 들어 골다공증으로 가장 뼈가 잘 부러지는 바로 그 부위들이 놀랍게도 우리가 걸을 때 힘이 가장 집중되는 부위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여러분이 걷기를 멈추면 이 뼈를 깨우는 전기 신호도 딱 끊깁니다. 낡은 뼈를 부수어 치우는 파골세포는 평소와 똑같은 속도로 계속해서 뼈를 갉아먹는데 새로운 뼈를 짓는 건축가인 조골세포는 일손을 놓아버립니다. 균형이 무너지며 뼈가 숭숭 비어버리는 쪽으로 기울게 되죠. 무중력 우주 공간에 나간 우주 비행사들은 한 달 만에 무려 1%부터 2%까지에 달하는 엄청난 골밀도를 잃어버립니다. 우주 공간의 공기가 뼈에 유독해서가 아닙니다. 뼈를 두들겨 앞전 신호를 뿜어내게 만들 그 중력 하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누워 지내는 환자들도 완벽하게 똑같은 시간표를 따라 똑같이 뼈를 잃습니다. 여러분의 뼈가 간절히 원하는 건 비싼 헬스장 회원권이 아닙니다. 뼈는 오직 걷기만이 제공할 수 있는 특정 패턴의 기계적 하중, 그 리드미컬하고 적당한 충격의 반복을 원합니다. 여러분의 골격은
애초에 진화할 때부터 그 걷기의 충격을 아았니? 내 뼈를 계속 튼튼하게 유지하라는 유지 보수 명령이구나라고 해석하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골밀도가 낮다는 진단을 받으셨다면 그 진단서 밑바닥에 깔려 있는 물리학적 진실은 바로 앞전의 결핍입니다. 뼈를 지어 올리는 작업을 가동하는 그 정기적 자극을 유지할 만큼의 물리적 신호를 여러분의 뼈가 충분히 받지 하려 못했다는 뜻입니다. 걷기는 약국에서 처방받는 알약 같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걷기는 여러분의 뼈가 원래부터 당연히 받아야만 했던 그 필수 입력 신호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과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걷기는 우리 몸속을 흐르는 모든 체액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인간의 몸이 얼마나 철저하게 움직임에 의존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면역 세포를 나르고 찌꺼기를 치우고 체액의 균형을 맞추는 그물망인 림프계에는 심장처럼 펌프질을 해줄 전용 모터가 아예 없습니다. 림프액은 오로지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혈관을 꾹꾹 쥐어짤 때 한 방향으로만 열리는 판막을 뚫고 찔끔찔끔 앞으로 밀려나갈 뿐입니다. 흔히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걸을 때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중력을 거슬러 림프액과 정맥의 피를 위로 확 밀어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몇 시간씩 의자에 죽어라 앉아만 있으면 이 제2의 심장 펌프는 그냥 멈춰버립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에 조직을 순찰하며 나쁜 병원균을 때려잡아야 할 면역세포인 림프구들이 온몸을 돌지 못하고 허벅지 및 하체에 고여서 웅덩이를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몸의 방어 감시 시스템이 아예 전원이 꺼지는 건 아니지만 심각할 정도로 기능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죠.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고 퇴근할 무렵 발목이 퉁퉁 붓는 것은 어디가 병들어서 생기는 질환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펌프가 안 돌아가서 생기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단 10분만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도 하체에 고여있던 체액들이 다시 시원하게 돌기 시작합니다. 척추뼈 사이에 있는 연골 패드 즉 척추 디스크에는 아예 혈관이 안 들어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디스크는 오직 스펀지 효과를 통해서만 먹고 삽니다. 걷는 동안 척추가 리드미컬하게 눌렸다, 펴졌다. 펌프질을 할 때 밖에서 영양분을 쭉 빨아들이고 안에 쌓인 찌꺼기를 쭉 뱉어내는 거죠. 걷기는 척추 디스크에게 영양가 넘치는 밥을 먹여주는 행위고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건 디스크를 굶어 죽게 만드는 짓입니다. 한참을 꼼짝 않고 앉아 있다가 일어났을 때 허리가 뻑뻑하게 굳어 있던 것이 몇 분 정도 어슬렁어슬렁 걷다 보면 스르륵 풀리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바싹 말라가던 디스크에 다시 물이 차오르고 영양분이 스며들면서 다시 통통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근육과 장기를 감싸고 있는 포장지 같은 얇은 막인 근막, 조직도 수분을 머금고 쫀쫀한 탄력을 유지하려면 이 기계적인 펌프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걸을 때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이 마치 밀가루 반죽을 치대듯이 근막층의 수분을 쫙쫙 밀어 넣어줍니다. 65세가 넘으신 분들 중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뻑뻑해서 삐거덕거리고 한 10분 정도는 이리저리 움직여서 시동을 걸어줘야 살아 비로소 몸이 부드럽게 풀린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아침의 뻣뻣함은 밤새 꼼짝 않고 누워있는 동안 근막이 말라붙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걷기는 이 뻣뻣한 근막의 수분을 다시 콸콸 펌프질해줍니다. 매일매일 걷는 습관을 가진 사람의 몸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몸보다 매일 아침 훨씬 더 촉촉하게 물오른 근막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미세한 차이가 몇 달, 몇 년 쌓이면 몸을 굽히고 움직이는 유연함에 있어서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로 나타납니다. 심지어 우리의 소화기관조차 걷기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장 속의 음식물을 꿀렁꿀렁 밀어내는 소화기의 연동 운동은 우리가 걸을 때 생기는 리드미컬한 움직임을 통해 엄청난 자극을 받습니다. 나이든 어르신들을 괴롭히는 지독한 변비는 식습관의 문제라기보다는 몸을 움직이지 않는 활동량 부족과 훨씬 더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장은 애초에 활발하게 움직이는 몸 안에서 음식물을 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피, 림프액, 척추의 영양분, 근막의 수분, 장의 소화 활동.
우리 몸속을 흐르는 모든 체액 시스템은 걷는 몸 안에서만 제대로 굴러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앉아 있는 몸에서는 이 모든 시스템이 고장납니다. 병에 걸려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굴러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계적 펌프질, 즉 걷기가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무대를 몸통에서 머리로 옮겨볼리 차례입니다. 여기서 뇌과학계의 교과서를 아예 새로 쓰게 만든 엄청난 연구 결과가 등장합니다. 20세기의 거의 내내 신경과학에는 굳건한 믿음 하나를 바위처럼 믿고 있었습니다. 성인 인간의 신경과학엔 투실훌 과이슈. 뇌에서는 절대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겨나지 않는다. 한번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뇌세포가 평생 쓸 수 있는 전부이며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이 소중한 뇌세포를 하나씩 잃어가는 가슴 아픈 과정일 뿐이라는 게 정설이었습니다. 서서히 돌이킬 수 없이 60세가 넘으면 매년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부피가 1%에서 2%씩 쪼그라든다고 믿었죠. 해마가 어떠니 보십니까?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내고 공간을 탐색하며 내가 어제 차를 어디에 주차했는지,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 예전에 만난 그 사람 이름이 뭔지를 떠올리게 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구조물입니다. 나이가 들며 이 해마가 쪼그라드는 것은 흰머리가 나는 것처럼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자연의 섭리로 여겨졌습니다. 의대 교과서가 그렇게 가르쳤고 연구비는 당연히 그 전제를 바탕으로 뿌려졌고 병원 진료실의 의사들도 환자들에게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피츠버그 대학교의 커크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이 견고한 철옹성의 정면으로 돌팔매질을 하는 기가 막힌 실험을 하나 설계합니다. 그는 평소에 운동을 거의 하지 않고 앉아만 지내던 평균 연령 67세의 어르신 120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쪼갰습니다. 한 그룹은 1년 동안 일주일에 3번 하루 40분씩 동네를 아주 가볍게 걷는 프로그램을 시켰고 나머지 반쪽 그룹은 걷기 대신 똑같은 횟수와 시간 동안 스트레칭만 하도록 했습니다. 에릭슨은 이 1년짜리 실험을 시작하기 전과 끝난 후에 구조적 MRI를 찍어 이들의 해마 부피를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뇌과학 교과서가 돌이킬 수 없는 노화의 증거라며 해마가 쪼그라드는 걸 관찰할 때 썼던 바로 그 동일한 MRI 장비로 말입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스트레칭만 했던 그룹의 해마는 뇌과학계가 수십 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그 우울한 사기도 궤적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정확히 예측된 비율만큼 해마가 쪼그라들었죠. 그런데 걷기 그룹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해마의 부피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약 2%가 커져버린 겁니다. 일주일에 3번 동네를 걸어다닌 1년의 시간이 1년에서 2년치의 해마 노화를 완벽하게 역전시켜버렸습니다. 걷기 그룹 어르신들은 익숙한 동네를 찾아가고 넓은 주차장에서 내 차를 찾고 처음 가본 건물의 구조를 기억해내는 공간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결과는 학계의 대문짝만하게 실렸고 노화하는 뇌에 대해 과학계가 떠들어대던 모든 상식을 완전히 갈아엎어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뇌세포가 자라난 걸까요? 그 마법의 열쇠는 바로 뇌유래신 경영양인자, 즉 BDNF라고 불리는 단백질입니다. 우리가 걷기를 시작하면 뇌에서는 이 BDNF 단백질이 마치 영양제처럼 펑펑 뿜어져 나옵니다. BDNF는 이미 있는 뇌세포들이 죽지 않고 버티게 도와주고 세포들끼리의 새로운 시냅스 연결망을 무럭무럭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가장 결정적으로 해마의 특정 부위에서 아예 완전히 새로운 신경세포를 쑥쑥 뽑아냅니다. 신경 발생을 가동하는 최고의 촉진제인 셈입니다. 걷기 그룹의 어르신들은 뇌 조직을 겨우겨우 유지한 게 아니었습니다. 과학계가 입을 모아 절대 재생될 수 없다고 떠들어대던 바로 그 뇌 구조물 안에 완전히 새로운 뉴런과 새로운 연결망을 새롭게 재건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콧대 높던 과학계의 합의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어르신들의 꾸준한 발걸음이 그걸 완벽하게 증명해냈죠. 에릭슨의 실험을 따라하는 데는 값비싼 헬스장도 호랑이 같은 개인 트레이너도 복잡한 장비도 신기한 영양제도 전혀 필요 에브무리타니께 오리오 그저 옆 사람과 편안하게 수다를 떨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속도로 숨이 살짝 가빠지지만 괴롭지는 않은 속도로 몸이 약간 달아오르지만
고통스럽지는 않은 정도로 40분씩 일주일에 3번만 걸으면 됩니다. 해마를 쑥쑥 자라게 만든 기적의 처방전은 그저 친구랑 도란도란 수다를 떨며 동네 한 바퀴를 일주일에 3번 걷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혹시 예전 같지 않은 기억력 때문에 씁쓸함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 이름이 입가에서만 맴돌고 방에 들어왔는데 내가 왜 여기 들어왔는지 까먹어서 멍하니 서리에요. 잊고 10년 전만 해도 칼날처럼 날카로웠던 기억력이 안개 낀 것처럼 흐릿해졌다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짜증나는 일들의 일부는 뇌 속 해마의 부피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찬 소식은 그 상실의 상당 부분이 회복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알약 하나 꿀꺽 삼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십자말 풀이를 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홈쇼핑에서 파는 두뇌 건강 영양제를 챙겨 먹는다고 되는 일도 아니죠. 오직 걷기로만 가능합니다. 지속적이고 적당한 움직임이라는 물리적 행위가 있어야만 새로운 뇌 조직을 짓는 데 필요한 단백질이 머릿속에 뿌려집니다. 뇌가 재일어나려면 반드시 몸이 움직여야만 합니다. 65세를 넘기면서 우리 삶에 치명적으로 중요해지는 시스템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 사람의 노후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낙상사고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된 시스템이죠. 바로 균형 감각입니다. 균형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단일 능력이 아닙니다. 3가지 엄청난 감각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미친 듯이 정보를 일본의 질무 모른다 그것으로 이대섬 기위능이 니어쿵이에요. 이리사오 호슈 니어쿵이 이야기 진열이에요. 니어쿵이에 뭐이 궁이요 뭐이 파이정이요. 있어서 내 몸이 공간 안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귀신같이 알아내는 고유 수용성 감각의 엄청난 실시간 통합 결과물입니다. 특히 걸을 때 균형을 잡으려면 발목과 발바닥에 깔려 있는 고유 수용성 센서들이 미친 듯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녀석들은 땅바닥이 얼마나 기울었는지, 내 몸의 중심이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를 귀신같이 감지하고 매 걸음 꼿꼿하게 서 있기 위해 필요한 아주 미세한 힘의 조정을 실시간으로 지시합니다. 중요한 건 이 센서들도 자주 써야만 그 칼 같은 정확도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움직이는 몸에 맞춰 0점이 세팅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몸이 움직이기를 멈추고 하루고 종일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거나 한자리에 뻣뻣하게 서 있기만 하면 이 고유 수용성 시스템의 0점이 확 틀어져 버립니다. 센서들은 무뎌지고 뇌로 보내는 반응 속도는 궁뱅이처럼 느려집니다. 살짝 삐끗할 뻔했던 걸 가벼운 비틀거림으로 막아내던 그 눈부시는 실시간 조정 능력이 고장나면서 결국 바닥에 쿵 하고 넘어져 버리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겁니다. 65세 이상의 많은 분들이 겪는 균형 감각의 상실은 100% 신경이 늙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안 쓰다 보니 고유 수용성 센서의 0점이 틀어져 버린 탓이 엄청나게 큽니다. 불규칙한 땅바닥, 무게중심의 이동, 그리고 울퉁불퉁한 바닥을 디딜 때마다 요구되는 미세한 수정 작업이라는 자극을 센서들이 오랫동안 받지 못해 녹이 순 곤디자, 동네 보도블록, 잔디밭, 완만한 언덕길, 자갈길 같은 다양한 지형을 걷는 것은 이 녹슨 센서들의 0점을 실시간으로 다시 맞춰주는 완벽한 작업입니다. 내딛는 걸음마다 고유 수용성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풀어야 할 균형 퀴즈가 주어지고 그 퀴즈를 풀 때마다 센서의 정확도는 점점 더 날카롭게 벼려집니다. 헬스장의 러닝머신 위에서 하는 준용 운동이 아무리 용을 써도 매일 동네 한 바퀴를 걷는 것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헬스장 바닥은 너무 평평하고 예측 가능하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진짜 세상의 길바닥은 결코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자, 이제 이 이야기의 맨 처음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놀라운 검사 결과로 다시 돌아가 볼 시간입니다. 스테파니 스튜덴스키의 메타 분석은 65세 이상 3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짧게는 6년, 길게는 21년 동안이나 추적 관찰한 어마어마한 연구였습니다. 평평한 땅을 단 4m 걷게 한 뒤 초 단위로 잰 그 보행 속도가 피험자의 나이, 성별, 만성 질환이 몇 개나 있는지, 병원 입원 경력이 어떤지, 심지어 체질량 지수보다도 그 사람이 언제까지 살지를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해냈습니다. 걷는 속도가 빠른 사람이 무조건 더 오래 살았습니다. 속도가 0점,
1m씩 빨라질 때마다 사망률이 뚝뚝 떨어지는 연속적인 그래프가 그려졌죠. 이 법칙은 모든 그룹에서 똑같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스튜덴스키의 해석을 들어보면 왜 이런 기가 막힌 결과가 나오는지 단번에 이해가 갑니다. 걷는 속도 그 자체가 장수의 직접적인 지름피, 마법의 원인은 아닙니다. 걷는 속도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전신이 얼마나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지를 단 하나의 숫자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최종 성적표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걷기 위해서는 심장이 열심히 일하는 근육에 산소를 펑펑 배달해 줘야 합니다. 폐는 그 요구량을 감당할 만큼 효율적으로 가스를 교환해 줘야 하죠. 근육은 중력을 이겨내고 몸을 뻗어낼 힘을 만들어내야 하고 뼈는 아프지 않게 그 하중을 견뎌내야 합니다. 신경계는 걸음마다 균형을 잡고 수십 개의 근육들이 정확한 순서대로 수축하도록 지휘하고 주변 환경의 감각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뇌는 어디로 갈지 경로를 짜고 장애물을 예측하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그 굳은 의지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어야 하지요. 심혈관, 폐, 근육, 골격, 신경계, 인지 능력. 이 수많은 시스템 중 단 하나라도 삐거덕거리며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걷는 속도를 확 늦춰버립니다. 즉, 보행 속도라는 것은 온몸의 시스템들이 자기들 상태가 지금 어떤지 동시에 소리치는 자기 진단 보고서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피검사도 이걸 다들 이렇게 완벽하게 잡아내지 못합니다. 억 단위가 넘어가는 최첨단 MRI 스캐너도 이걸 한 방에 잡아내지 못합니다. 그저 평평한 땅 4m를 걸어보는 것, 그것만이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담아냅니다. 65세가 넘었을 때 초당 약 1m, 그러니까 시속 3, 6km 정도의 편안한 속도로 걸을 수 있다면 통계적인 평균 수명만큼은 너끈히 살 수 있습니다. 초당 1, 2m를 넘어간다면 남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살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보행 속도가 초당 0.6m 이하로 떨어졌다면 사망 위험이 아주 심각하게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숫자가 당장 내일 죽는다는 사형 선고도 아니고 영원히 살게 해준다는 보증 수표도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걷기 기계가 지금 얼마나 훌륭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비춰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걷기 기계는 곧 여러분의 온몸 그 자체입니다. 혹시 예전보다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진 걸 느끼십니까?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깜빡이기 전에 길을 건너는 게 버거워지셨나요? 길을 걷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자꾸 나를 앞질러 지나가나요? 동네 슈퍼마켓에 다녀오는 시간이 5년 전보다 눈에 띄게 오래 걸리나요? 그 미세한 변화야말로 의사들이 정기적으로 재주지 않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활력 징후의 경고음입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이 걷는 속도는 한번 정해지면 평생 안 바뀌는 콘크리트 같은 숙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조치를 취하면 속도는 반드시 다시 빨라집니다.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본인이 무리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계속 걷다 보면 속도를 결정짓는 그 모든 신체 시스템들이 일제히 업그레이드 됩니다. 보행 속도를 재는 그 검사 행위 자체가 곧 가장 완벽한 치료 행위인 셈이죠. 지금 당장 지팡이를 짚고 아주 천천히라도 좋으니 단 10분이라도 걷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수십 년 동안 이 순간만을 애타게 기다렸다는 듯이 기가 막힌 있죠. 순서대로 고장난 시스템들을 하나씩 뚝딱뚝딱 고쳐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걷기 시작한 첫날 가장 먼저 발바닥의 정맥 펌프와 림프 펌프가 힘차게 시동을 겁니다. 발밑에 고여있던 피가 위로 쑥쑥 올라가고 꽉 막혀있던 조직의 림프액이 뚫리며 돌기 시작합니다. 당장 그날 저녁 퉁퉁 부어오르던 발목의 부기가 확 가라앉은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일주일이 지나면 바싹 말라붙어 있던 근막에 물이 큽니다. 차오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삐걱대던 관절의 뻣뻣함이 마법처럼 부드러워지죠. 하루를 시작하는 첫 몇 분이 지옥 같지 않고 훨씬 편안해집니다. 시동이 훨씬 빨리 걸리는 거죠. 장의 연동 운동이 살아나면서 꽉 막혔던 소화도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장이 본래 설계된 원래의 시간표를 기억해내기 시작한 겁니다.
2주에서 3주차가 되면 심혈관 시스템이 확 바뀝니다. 한번 뛸 때 뿜어내는 피의 양이 늘어나면서 평상시 안정된 상태의 심박수가 기분 좋게 뚝 떨어집니다. 혈압도 훨씬 안정적으로 낮아집니다. 예전 같았으면 벌써 숨이 턱 막혀서 헉헉댔을 그 거리가 이제는 만만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코스를 걸었는데 도착했을 때 숨이 차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정신력이나 의지력이 갑자기 강해져서가 아닙니다. 심장이 한번 뛸 때 더 많은 피를 뿜어내고 근육이 피에서 산소를 더 기가 막히게 쪽쪽 뽑아 쓰는 심장 적응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받지 못했던 자극이 들어오자 몸이 스스로 0점을 다시 맞춘 겁니다. 한 달이 지나면 균형 감각이 놀랍도록 좋아집니다. 발바닥과 발목에 숨어 있는 고유 수용성 센서들, 즉 땅이 얼마나 기울었는지, 바닥이 얼마나 미끄러운지, 내 몸이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귀신같이 잡아내는 그 센서들이 드디어 잠에서 깨어납니다. 계단을 오를 때 꼭 붙잡아야만 했던 난간이 덜 필요해집니다. 울퉁불퉁 튀어나온 보도블록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걸음마다 실시간으로 몸의 흔들림을 바로잡는 그 놀라운 반사신경을 여러분의 신경계가 다시 배워서 장착한 겁니다. 그리고 이 꾸준한 발걸음이 몇 달씩 겹겹이 쌓이기 시작하면 뼈가 충격을 받을 때 뿜어내는 그 하르 대부분에는 그 하르데 지릿한 앞전 신호가 뼈의 물리적 힘이 가장 많이 실리는 부위의 골밀도를 야금야금 단단하게 채워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츠버그 대학교의 에릭슨 교수가 찍었던 바로 그 기적의 단백질 BDNF가 뇌에 펑펑 쏟아지면서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내는 해마 부위에 아예 새로운 신경세포들을 쑥쑥 키워냅니다. 뼈가 단단해지고 뇌가 커지는 이 기적 같은 변화는 꾸준히 걷기 시작한 지 몇 주에서 몇 달은 지나야 비로소 가동되지만 일단 시작만 하면 결코 배신하지 않고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 몸은 여러분이 이 복잡한 물리학의 원리를 믿든 안 믿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몸은 기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매일 내딛는 발걸음만을 요구할 뿐입니다. 우리 몸의 그 수많은 기계장치들은 똑같이 딱 하나의 입력 신호, 즉 움직임이라는 스위치가 켜지기만을 멍하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운동도 걷기가 해내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한 번에 모두 해내지는 못합니다. 달리기는 심장에는 더 강한 자극을 주겠지만 걸을 때 체중의 1에서 1, 2배의 하중을 받는 무릎과 고관절, 발목이 달릴 때는 무려 3배에서 4배에 달하는 엄청난 충격을 받아내야 합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이런 부상 위험을 안고 달리는 것은 결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수영은 최고의 심혈관 운동이지만 우주, 공간처럼 중력의 하중을 몽땅 없애버리기 때문에 뼈를 깨우는 앞전 신호가 전혀 가리수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영 선수들은 매일 걷는 사람보다 골밀도가 낮습니다. 자전거 타기 역시 심혈관에는 훌륭하지만 발 뒤꿈치로 땅을 쿵 찍는 충격도 없고 발바닥 증핑폴리저디 작동하지 않으며 척추가 꾹꾹 눌리는 디스크 영양 공급도 불가능하고 굴렁이는 균형 감각도 쓸 일이 없습니다. 몸은 안장 위에 편하게 받쳐져 있고 발은 페달에 위켜 있으며 척추는 한 자세로 굳어 있지요. 물론 이 모든 운동들이 각자의 훌륭한 장점을 가진 운동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두 발이 땅을 딛고 걷는 그 이족 보행만이 우리 몸의 진화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 특별하고 복잡한 기계적 자극을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걷기는 우리 삶의 최저 기준선입니다. 인류 진화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아주 최소한의 느낌, 데피스, 대부? 우리 몸이 매일매일 숨쉬듯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기대하는 입력값입니다. 뼈를 지어 올리고 림프액을 펌프질하며 척추 디스크에 밥을 먹여주고 근막을 촉촉하게 적시며 꽉 막힌 장을 뚫어주고 뇌의 해마를 쑥쑥 키워내는 기적의 스위치. 이 모든 복잡한 생리학적 시스템들을 완벽하게 통합해서 스튜덴스키 교수가 말했던 당신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를 예측해주는 단 하나의 숫자로 만들어내는 기적의 활동. 지난 몇 년 동안 소파와 의자에만 몸을 맡기고 지내셨던 분들에게 걷기는 의심의 여지 없이 지금 당장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압도적으로 효과적인 단 하나의 처방전입니다. 왜냐하면
걷기는 가만히 앉아 있느라 고장나고 망가져버린 온몸의 모든 시스템을 한 방에 동시에 수리해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기적의 치료제를 얻기 위해 필요한 건 값비싼 돈도 화려한 장비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당장 현관문을 열고 나가서 첫 발걸음을 내딛겠다는 결심 하나면 충분합니다. 무려 2400년 전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지금 시대의 물리학자들조차 감탄을 금치 못할 엄청난 진리를 단 5단어로 기록했습니다. 걷기는 인간에게 가장 좋은 약이다. 오늘 설명해드린 이 모든 기가 막힌 물리학의 원리들, 충격을 받으면 뼈를 짓는 압전 효과, 다리에 피를 짜 올리는 림프, 펌프, 척추 디스크의 스펀지 영양 공급, 뇌 해마의 신경세포 생성,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더 살지를 귀신같이 맞춰내는 보행 속도까지. 2400년 전 히포크라테스가 남긴 그 5단어. 이 바닥에는 이토록 엄청나고 치밀한 물리학이 깔려 있었습니다. 예롬 가이진레난 테루나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지만 이 완벽한 처방전은 단 한 글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처방전이 쓰여졌던 인간의 몸뚱이 역시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달리기보다 걷기를 사랑하는 영장류 최고의 걷기 기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은 그 위대한 기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다시 2발로 힘차게 걸어주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